Get Out, Us, 그리고 이어서 No. 조던필 감독만의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영화 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지난 시간엔 노브에 대해서 나훔서 3장 6절에서부터 시작한 동물과 인간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해석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영화는 사실 제가 다룬 해석 이외에도 다채로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동물과 인간의 사이 이 관점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종 간에, 또 그 인종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관점으로 이 영화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노 해석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보다 본 영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프와 고디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인간의 동물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엔 리키가 아니라 주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주프와 고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프가 식탁보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고디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고디가 주프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또 다른 시점으로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이 주프는 동양인으로서 그 백인으로 되어 있는 구성의 가족 안에서 고디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동물인 침팬지가 인간 사이의 인종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소외감의 동질감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조금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동양인인 주프라는 것이 이 인종차별 문제를 항상 다루는 조던필 감독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연출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고디가 주프에게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 주프는 또 이와는 반대로 고디의 생일 파티의 대참사를 자신의 공간에 전시를 해두는 등, 또 럭키를 진 자켓의 먹이로 삼는 등 동물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 역시 차별의 대상인 백인들 사이의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아래에 치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유익거리 삼아서 쇼를 벌이는 그런 행각을 보이는 이 주프의 모습을 통해 차별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별을 보여주는 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제이와 에메랄드입니다. 차별 안에 존재하는 차별은 주프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헤이우드 집안은 최초의 상업 영화인 말을 타는 흑인 기수의 활동사진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배우의 후손들인데요. 그런데 아무도 이 흑인 기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들은 할리우드의 촬영을 위한 말을 제공하는 주변인으로만 남아있죠. 반농담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의 왕족이라고 이 영화계 감독이 그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장면도 있는데요. 백인 중심의 영화계에서 잊혀진 흑인들이 바로 이 헤이우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이우드 집안 안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인 오티스 헤이우드 시니어는 아들인 오제이에게만 말을 물려주고 딸인 에메랄드에게는 말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집안의 후계자로서 아들인 오제이는 인정을 하지만 딸인 에메랄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차별받는 주프가 동물을 또 한 번 더 차별을 했던 것처럼 차별받는 헤이우드 가문 안에 또 다른 차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에메랄드와 진 자켓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랄드가 원래 자신이 물려받으면 말에게 붙여주려고 했던 이름이 진 자켓입니다. 이 이름을 오제이가 하늘에 뜬 그 UFO와 같은 괴생명체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진 자켓을 촬영해내려는 과정 속에서 에메랄드가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오제이는 나서서 이 진 자켓의 미끼가 됩니다. 덕분에 에메랄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 자켓에게서 도망가 주프가 운영하는 이 주피터 파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카우보이 풍선을 미끼로 삼아서 풍선을 먹은 진 자켓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진 자켓을 찍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백인인 영화 감독, 그리고 차별받지만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 주프, 남성 흑인 기수인 오제이가 이 진 자켓을 다스려 보려 하고 또 찍어내 보려 했지만 이 진 자켓을 결국 찍어낸 건 차별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던 에메랄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 자켓을 찍어낸 사진들의 연속으로 인화가 되면서 이것은 마치 최초의 상업 영화인 흑인 기수의 활동 사진이 연속된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영화인 것과 같이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영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이 헤이우드 가문의 에메랄드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제이가 저 세상 너머라는 간판 뒤에서 에메랄드에게 내가 지켜봤어 라는 제스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간판의 글귀가 오제이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산 것인지 헷갈리게끔 연출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아마 이 장면에서 오제이는 희생을 했고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괴물의 이름을 진 자켓이라 붙여준 시점부터 오제이는 에메랄드를 위해 희생할 것을 이 영화는 어느 정도 복선을 깔고 있었던 것이죠. 차별 안에 차별을 넘어 또다시 새로운 영화의 지평을 열어낸 헤이우드 가문의 승리로서 이 엔딩씬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이 엔딩이 가장 차별의 아래의 위치에 있는 미디어에 의해 학대받는 동물이 결국 또 유익거리가 되었다라는 면에서 다크한 엔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엔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래는 미디어에 찍히고 싶어 했던 에메랄드가 카메라 앞을 넘어 카메라 뒤로 옴으로써 찍히는 자가 아닌 찍어내는 자, 예술을 창조해내는 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의 장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흑인 감독이 된 이 조던 필 감독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겟 아웃과 어스, 그리고 이어서 이 영화 놉까지 스크린 안에 차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감독으로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계의 흑인 감독으로서 이 조던 필 감독이 이야기하는 차별의 이야기는 설득력과 그 깊이를 자랑합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고 깊은 고찰과 심층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그의 영화에서는 보여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영화 놉이 단순한 차별의 문제를 넘어 차별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별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깊이 있는 차별에 대한 이 인사이트, 통찰을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놉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인사이트를 다뤄봤는데요. 제 두 가지 해석 이외에도 워낙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또 다른 해석을 가졌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사이트,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J였습니다.